김경래 최강 시사. 내가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고 참담한 날이 그날이었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민낯을 봤다. 입시 문제는 내 기억으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부부 일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 이것은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이게 있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죠.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제 8월이죠.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검찰이 진행을 했을 때 당일 윤석열 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만났고 그건 처음 알려진 사실이죠.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조국 후보자죠. 당시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함께 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죠? 예, 그랬었죠.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요?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때 그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그날이 화요일이라고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그 아침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소식을 저희도 춘추관에서 그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다길래 이제 전해 들어서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게 경위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했죠. 네. 그 전화를 하는 상대는 이제 검찰 관계자들이거나 법무부 쪽인데 그 검찰의 거기 담당자는 원래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그 상황을 알리고 네. 검찰국장이 그걸 장관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대검의 간부는 검찰국장한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국장조차도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이제 이 상황을 처음 접하시고 알린 게 박상기 장관님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장관님이 그 국무회의 참석하려고 이제 오시는 중에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차관이 이제 밖방으로 뛰다가 마지막으로 장관님한테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전화를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장관님이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때 처음 받더랍니다. 그게 국무회의 시작하기 뭐 한 20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장관님한테 얘기한 첫 마디가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뭐 그렇다면 그게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수단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마치고 돌아오시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 의도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통령께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 드려서 그만 그 지명을 철회하시라고 건의해 달라. 뭐 이런 뜻을 담은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걸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지금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 최강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예전 법대 교수님이었던 박상기 교수님의 해석이 아니고요. 네. 당시에 그 인사 개통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그간에 쭉 느끼셨던 상황들이 있고 인지한 네. 사실들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를 한번 다 반추를 해보시면 어떤 고비고비마다 검찰이 그 행동을 결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언론을 이용하는 거는 물론이었지만 네. 압수수색의 시기 같은 것도 보시면요. 네. 조 장관이 당시에 그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날 또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대대적으로 더 크게 한 번 더 하죠. 네. 그리고 청문회가 벌어지면 또 부인을 기소하고 네. 그 전에 또 그 채널 A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다가 내용을 흘려줘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뭐 가족이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사정이 임박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루어진 모든 그 행동들을 보면 상황이 다 정치적인 상황 고려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네.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인사권자의 그 의도를 인사권자의 지명을 이게 그 철회하실 것을 압박하는 그 본인이 사퇴할 것을 압박하는 그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제약하려는 그런 것이었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선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뉴스타파 예. 보도에 대한 대검의 입장이라고 나와서 그걸 언론이 그대로 예. 전하신 걸 보고 참 경악을 했는데요. 일단 그 사용하는 단어부터 보십시오. 장관께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와서 내가 만나줬고 내용을 네. 그런 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장관께서 선처를 요청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한때 인사협의를 그 민정수석으로서 장관 총장과 같이 하던 분에 대한 뭐 얘긴데 네. 이게 뭐 인사권자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그 거취나 낙마 이런 걸 운운한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 워딩 자체에 담겨 있는 그 오만함과 그 무례함을 보십시오. 지금 어느 쪽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네. 그걸 전제로 하고 본다면은 그럼 왜 그랬느냐? 왜 조국 후보자에게를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이게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낙마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계속 검찰총장이 주장을 한다면 네. 지금 아직도 더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은 더 이상 그런 발뺌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좀 그만 이제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사모펀드 문제 박상기 장관님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펀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자기들이 그 론스타 수사나 뭐 이런 사모펀드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이거는 뭐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고 이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안 걸릴 수가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어떻든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명백히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이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 이상 얘기 못할 거다. 그게 어떤 건데요? 드러나지 못한 사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그 수사가 진행이 됐고 예. 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고 또 한 달 남짓 그 또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이 긴데 예. 그 첫날 장관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뭐 저녁 때 만나고 그런 상황만 있었겠습니까? 총장은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움직였고요. 네. 여러 군데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있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그게 그 향후의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얘기를 입장과 네. 의도를 드러내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했었습니다. 아하. 그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거는 최강욱 의원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어제 추미애 장관 그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얘기 좀 여쭤보면요. 네.
이 전문 수사 자문단 요걸 오늘 열기로 원래 했었는데 안 연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지위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외형상으로는 예. 지위를 받아들인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그것도 대검 입장으로 나왔었죠. 네. 그걸 철회했다고 그래서 지위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거 뭐 그러면서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지위를 수용할 건지 논의하겠다. 세상에 장관께서 그냥 무턱대고 하신 것도 아니고 서면에다가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셔서 지금 시위를 하신 건데 네. 그런 지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일단 이 조치는 했는데 그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일부 언론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 적는 데 그치고 그런 오만함이나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지 저는 지금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 뭐 예컨대 뭐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해석에 따라서는 네.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네,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는 구분돼야 하고요. 네. 그 이의제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애초에 신설된 것이 입법 취지였고 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수장이면서 정무직인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죠. 네. 네, 그리고 해야 될 도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정말 헌정사상 없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러면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사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얘가 그랬었고 네. 또 받아들이고 사퇴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잘못됐으면 총장이 그거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또 장관한테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잘못된 것이라면. 예. 정무직이라는 건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묻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유지한다면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게? 글쎄요, 뭐 그 가정을 전제로 뭐 저희가 지금부터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네. 이분이 이런 어떤 법 규정과 그다음에 그간의 관행이나 절차를 파괴하면서 오로지 직권 구하기, 뭐 가족 감싸기 이런 거로만 지금 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검찰 조직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행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업무 처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검찰이 나름 내부적으로는 지켜왔던 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수사자문단이나 이런 것들을 어거지로 막 부장회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바람에 네. 이게 지금 다 황폐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합법적이고 명시적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조차 거부하신다면 과연 이분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끝끝내 유지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또 주권자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앙일보 보도였나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누구 좋은 일 시키냐고 내가 사퇴를 하냐. 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네. 그러면 사퇴할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게 한동안 또 이런 갈등 국면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조직의 장래나 네. 그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정상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본인의 아니고 계속 일관해 왔던 정치적인 입장이 관철되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 효과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다른 뭐 전원들을 통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얘기들은 들었었는데 예. 뭐 그분 성향으로 봐서 캐릭터로 봐서 예. 뭐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전 조직의 수장이라면 그것이 담는 의미나 그 파장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검찰청의 여론이 뭐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글들을 막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 누구한테 반발하는? 그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그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그게 이제 우물안 개구리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처음부터 글을 올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글을 올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 이제 총장의 측근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상해서 올릴 만한 사람들이 올린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검찰 안에 있다 보면 검찰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검찰이 모든 것을 중심해야 되고 검찰이 절대 선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검사들이 착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만나는 시간 가져봅니다. 윤태곤의 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